이 발표는 이제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부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또 2부를 하고, 또 내년 3월에 3부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고려청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우리가 거쳐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풀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청자 그러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청자이기 때문에 외국은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고려청자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그분들과는 이제 좀 다른데, 여러분이 가급적이면은 그 3부작을 다 들으셔야 고려청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려청자를 내세웠지만은 사실 도자기라고 하면은 이제 도기와 자기를 합해서 도자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기를 다 포함하면은 뭐 삼국시대 도기라든가 뭐 통일신라 시대 도기라든가 고려시대 도기도 다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신석기 시대의 질문 도기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다 톡이라고 불러요. 톡이란 말은 없어요. 톡이는 일본 사람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도기로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연구자로 되어 있는 그 숭실대학의 이제 최 교수가 계신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왜 독인데 왜 톡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선 다 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톡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일본하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남성 그 항저우에 있는 관여박물관을 갔어요. 어떤 지인과 함께. 거기에는 이제 그 남성 관여에서 남성 관여관이고 이제 그 궁궐에서 이제 그 궁궐 이제 폐허지만은 그쪽을 이제 발굴을 해서 이렇게 그 정리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중국의 도자기도 있고 그런데 고려 청자 파편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고려 청자의 비색이 단연으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봤냐면은, 여기 보시는 이 청동기로 만든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이미 이거와 똑같이 만든 고려 청자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놀랐죠. 아니, 어떻게 고려 청자하고 금속기가 같은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조금도 안 틀려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충격적인 것이라 내 이제 그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고려 청자와 같은
같은 이제 그 금속기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느라고 뭐 복구도 시켜보고 해서 비용도 들였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 제자 중에 정윤정 님이 광주의 동곡 박물관에서 이걸 찍어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죠. 남성 그 관여박물관 전시에서 본 그 청동기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궁터에서 발견된 그 청동기는 중국제예요? 한국제예요? 이 앞에 계신 분. 예? 예? 중국제예요? 왜 그래요? 중국에서 나왔지만은 한국에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금속기는 굉장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제 이게 그 박물관 가시면은 금속 공예라고 있어요. 금속 공예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기 박물관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박물관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카드에 그 문양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의 다 틀려요. 그리고 금속 공예실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냥 금속기 실 그러면 돼요. 왜냐면 공예라는 거는 매스 프로덕션이잖아요.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예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러면 금속 공예실에 가면은 동종도 있어요. 1m 크기의 동종, 범종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공예입니까? 또 사리기도 있어요. 그럼 사리기도 공예품입니까? 그런 금속 공예실이라는 말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전라도 광주 어느 고등학교 박물관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여박물관에 있는 남성이 있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모란문이라고 그래요. 모란문. 그러니까 모란문이 아니라는 거는 제 3부에서 밝혀질 겁니다. 자세히. 옆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게 용이거든요. 용의 입에서 자루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걸 몰라요. 용의 입에서 보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보주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보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용의 입에서 보주를 물고 있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그 조형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용의 입에서는 보주뿐만 아니고 뭐든지 다 나와요, 용이. 용이라는 거는 최고의 창조 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용의 입에서 이 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그려서 재적 분석한 겁니다. 모란이 이렇게 생겼나요? 모란 꽃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15년 이상 이 꽃을 찍고 있거든요.
꽃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탁잔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박물관의 허영욱 학예관이 저한테 보내준 것인데 제가 찾질 못해가지고, 탁잔은 다 아시죠? 이게 잔대고 이게 잔이고 여기 문양이 있는데 다 국화문이라고 그래요. 국화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탁잔. 근데 그것과 똑같은 탁잔이 금속 제품이 또 그 광주의 동곡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거는 건너뛰고 박물관에 이제 이런 탁잔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은에다가 도금한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보세요. 우리나라의 금속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여기 이런 문양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양들을 다 풀어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뭔지 모르는 건 다 문양이에요. 왜 모르냐면은 문양에는 현실에서 본 거는 하나도 없어요. 탁잔도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죠? 과형병이라고 그래요. 참외 모양이라고. 참외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여기도 국화문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국화문이 아니고, 다 이게 뭔지를 제가 이제 제 3부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금속기로 또 있는 거예요. 은재, 도금. 그러니까 저도 2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20년 동안에 제가 이제 큰 학문적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풀어내게 됐는데,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거를 제가 다 풀어냅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거, 그 다음에 그리스, 프랑스, 독일, 하여튼 전 세계 거, 남미의 거, 모든 것을 이제 좀 추려가지고 지금 저서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말 빠르면 그렇게 나올 건데, 지금 이렇게 대응되는 작품을 찾는 것만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워낙 폭넓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런 비교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런 그 금속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이제 하도 작품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는 제가 언제 봤는지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런 문양이 있잖아요. 같은 모양이에요. 아까 거하고, 이건 고려 청자고, 아까 거는 이제 금속공예인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문양이 있잖아요. 이건 문양은 미술사께서 부르는 용어는 거의 다 틀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도 여의도문인가 그런 말로 쓰고 있어요.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고려 청자예요. 고려 청자로 이렇게 작은 종인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강진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면은 강진은 가보셔야 돼요. 강진에서 정말 아름다운 청자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아주 세계적인 청자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거기 이제 강진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고려 청자 박물관. 거기에서 요 많은 파편을 봤어요. 범종 파편. 근데 이건 완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김해에 계시는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아주 완형입니다. 근데 그 김해에 계시는 분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아놓은 작품들이 있는데 거의 다 보물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가 범종강 발표를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범종의 문양을 제대로 읽는 학자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대를 시켜보면은, 자,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양이 있고, 여기 당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열애가 조그마니까 이제 윤곽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문양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찾아낸 연이은 제일연기싹이 쭉 이어진 겁니다. 저는 모든 문양을 100% 다 풀었어요.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미술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용 있잖아요. 용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음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덕장 신종이라는 게 참 대단한 종인데 그 종소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음통, 음관 이런 말을 썼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을 처음 한 분이 쯔보이 료헤이라고 일본 학자인데 그분이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은 소리와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소리와 관계없다는 걸 입증하게 됐어요. 그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지금 용에 그 비늘이 다, 이 작은 용에 이 비늘이 다 편이 되어 있어요. 이 비늘이 뭔지, 용이 뭔지, 또 입에 보주를 물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보주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흔히 보는 종입니다. 종인데 여기 이제 보주각이 있고 여기 이제 당저가 있고 여기 이제 불상의 양각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동그란 게 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 강의 준비를 하려고 한 달 전에 청자실, 백자실, 금속기실 몇 군데를 쭉 보면서 아주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건데 이게 이제 보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음관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보좌관이라고 이제 알게 된 거는 이거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여기 그 대롱 같은 그 주변에 보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종안에 무량한 보주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거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게 맺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옆에서 그 다음에 석종이 있어요. 석종 돌로 만들었어요. 또 종을 부도인데 여기 지금 보조각이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를 석종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실내에다 이제 보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도사에 가면은 금강기단이라고 있거든요. 통도사는 대단한 절이죠. 예? 통도사는 정말 제가 많이 갔는데 왜냐면 거기 건축이 전각이 많은데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금강계단이 있는 데가 이제 정멸보궁이라는 게 있어요. 적멸보궁.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정멸보궁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사리가 모셔 있는 곳이 금강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강계단에 이제 석정형 부도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자장율사가 중국서 가지고 온 사리를 봉안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리가 진신사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저기 태백의 정암사도 그렇고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 모으지 이거 모으라면요 절대로 못 모아요. 자, 그러면은 나전칠기라는 게 있어요. 나전칠기. 이게 이제 나전칠기인데,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나전칠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없는데, 이걸 제가 이제 분석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 뭐 독일, 뭐 어디 몇 군데, 일본, 몇 군데만 있고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허영욱님, 우리나라에 있어요? 나전 경암 강경남님, 우리나라에 있어요? 리움미술관에 있을 거예요. 예? 리움미술관. 리움미술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부분을 확대면 이래요. 그러면 이 문양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경암이니까 이 속에 뭘 넣죠? 뭘 넣나요? 경전을 넣거든요. 그러면 경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귀한 거죠. 그죠? 경전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보유예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책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자세히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간단한 걸로 이걸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나선 칠기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색이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을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채색 분석법이라는 걸 제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무슨 꽃 같은 게 맺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여기에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제1연기싹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런 줄기에서 생명의 싹이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명의 싹이 밖으로 나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서 채색 분석법을 배워야 작품을 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민화 그리는 분들이 오셨는데, 민화도 채색 분석을 해야지, 내가 작품을 하나 읽었다. 예,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것이 또 뭔지 알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가요. 전개해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이제 일반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하니까 눈에 보이지, 그냥 처음 나선 칠기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전개되냐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제일 큰 연기싹, 이게 제일 큰 연기싹에서 작은 연기싹, 여기서 이게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가요. 법칙이 있어요. 전개하는 법칙이. 그래서 그 전개 법칙을 따라서 채색 분석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암의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건 조금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남계원 석탑 발견 법화경, 예, 그 표지예요. 이게. 예, 표지. 묘법 변화경. 이제 이걸 이제 채색 분석을 한 건데, 자, 이것도, 자, 보세요. 지금 사경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다. 예. 왜냐면 문양이기 때문에, 문양은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채색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도 이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는데, 요 가장 중요한 데서, 여기 자, 요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석류 같은 요 안에 작은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성화돼서 보조가 되거든요. 보조. 그래서 여기서 이 씨앗 보조가, 작은 보조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크게 막 소용돌이 치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 우주에 가득 찬다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채색 분석을 하니까 보이잖아요. 예. 이것도 뭐 저기 자세히 하려면은 한번 자세히 해볼까요? 한번. 예. 자, 이렇게 이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찾아가요. 이제 이렇게 찾아가요. 줄기가 거기에서 제일 연기싹이 아까와는 다른 모양으로 나오고 이렇게 끝에서 보주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전개가 돼요. 마찬가지로 제일 연기싹이 막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그래서 이제 보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다 이런 데서 화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경전이 화생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줄기가 나와서 여기 C방 있죠, 여기. 요 위에 경전이 화생을 하고 경전에서 다시 연기문이 발산한다. 이게 이제 제 연기화생론의 골자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이게 이제 그 괴불의 그 열애, 그러니까 이제 괴불 강연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이게 지금 괴불이 엄청 크잖아요. 괴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에요. 이동 가능한. 뭐 시스틴 성당의 벽화는 이동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괴불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괴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불안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 통도사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그 박물관을 지을 때 괴불을 걸기 위해서 설계를 한 박물관이에요. 유일한. 국립박물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괴불 보기에 좀 충분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죠. 괴불.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위대한 그림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제가 전 세계의 그림을 다 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보지 않고 가장 크고 그러니까 가장 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 세계 미술 회화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괴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괴불 머리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주거든요. 이게 제 손입니다, 지금. 이게 커요. 이건 뭐냐면, 보주에서 보주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걸 표현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다라 불상인데, 간다라 불상 연구자들이 많지만은, 이게 전부 이제 그리스 영향으로 곱슬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곱슬머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볼록 나와 있죠. 이게 보주인데, 이 불상 연구하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볼록 나온 게 뭔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보주거든요. 여기 속에 동그란 게 보이죠. 그러니까 보주가 이제 그 머리카락 그게 이제 가려서 그런데, 자, 여기서, 이건 아시리아. 여기 아까 봤던 그 동그란 게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에서도 보주가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와요.
여기 하여튼 그 간다라 불상도 제가 많이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이건 아시리아의 이제 왕인데 여기에도 뒤도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나한테 보이냐면은 내가 보주를 알기 때문에 보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루블 박물관에서 이렇게 이제 마리아 상이 이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것도 서양 사람들 백합이라고 불러요. 이게 백합이 아니고 제3연기싹입니다. 제3연기싹은 이제 만물 생성의 근원인데 그것도 이제 차차 이제 그 이제 제 2부에서 제가 차차 설명을 할 겁니다. 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동그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주를 아니까 보이지만 여러분은 제 설명을 지금 들어봐도 잘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조금 더 다른 걸 볼게요. 또 이런 상하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동그란 걸 쥐고 있죠? 이거 서양 사람들 뭔지 몰라요. 보주라는 거는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보주를 모르기 때문에 문양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문양이라는 거는 보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으로 만든 이 마리아 상도 둘러보다가 보세요. 동그랗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이렇게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하는 습관이 어디서 생겼냐면 제가 전공이 불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상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전시실에서 꺼내 가지고 조사를 해왔어요. 평생을 외국에 가서도 꺼내 달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앞에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하는 습관이 배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뒤도 보고 오면서 이제 놀라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지구라고 그래요. 이 지구 보주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장보살인데 지장보살이 앞에서 보면 이런데 뒤에서 보면 이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궁사에 있는 사유상인데 목조로 만든 사유상인데 뒤에 위에 쌍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쌍계 이렇게 머리 뭐 장식으로 하는 걸로 쌍계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이게 보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동그란 게 보주거든요. 여기서 보주가 2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있는 대강당에서 한번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와 함께. 또 여기 이런 절에 가면 이런 나무 인형이 많죠? 그걸 위에서 보면은, 연꽃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주입니다. 근데 보주를 아시려면은 제 강의를 최소한도 1년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약수하거든요, 인도에. 이것도 앞에서 보면 이래요. 예. 그 뒤에서 보면 또 동그랗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불상을 보조화, 이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보조화 시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기 이 자리에 그 온양민속박물관을 아주 크게 키운 그 신탁근 고문이 오셨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아주 큰 걸음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자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내온 게 이 반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양을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존에 이제 반자 공부하는 전공을 하는 교수가 있는데 모릅니다. 그냥 뭐 당초문 뭐 옛날 그런 식으로 다 불러가지고 가운데 있는 것도 설명을 못하고 이제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이건 크고 이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레에 이제 제가 말하는 연기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량보주예요. 그러니까 이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게 있어요. 뒤를 보면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이게 구멍이 커가지고 그런데 이건 작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기문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둘레에 이렇게 이 다 당초문이라고 불러요. 당초문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당초문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버려요. 이걸 이제 체적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래요. 자, 중앙의 보주에서 보주가 확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윤곽을 눌러서 이제 이렇게 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작은 보주가 있는데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 말았나? 허다 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주라는 거는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육면체도 있고 타원체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꾸 확산돼요.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계속 확산돼서 보주에서 연기문이 나온다고 그랬죠. 연기문이라는 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무슨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문양들을 제가 통칭으로 해서 연기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주변에 연기문이 보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찾아서 체적 분석을 하면은 다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개가 돼요. 예. 자세한 건 뭐 나중에 이제 제 2부나 3부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길게 풀어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더 단순화시키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로 다 귀결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파란 줄과 빨간 줄이 거리가 있죠. 이거나 파란 줄과 빨간 줄이 붙어 있죠. 같은 거예요. 그럼 붙어 있을 뿐이지 이것도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제 자격 분석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20년째 제가 이제 연구원에 아침 나가면 저녁 때까지 체적 분석을 매일 해요.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저를 믿으셔도 돼요. 예, 제가 5만 점 이상을 했거든요. 그게 전 세계 걸 좀 다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부터 그 무번당 그 연구원을 이제 개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고구려 벽화를 강의하면서 문양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문양이 뭔지.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를 제가 이제 자력으로 거기에 있는 벽화의 80%를 차지하는 뭔지 모르는 문양을 제가 다 풀어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아까 그 반자의 뒷면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이 가시화돼서 이런 연기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얘기는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아마 3부를 모두 들으시면은 조금, 그렇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파상문이죠. 이 파상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상문에서 이렇게 생명의 싹이 이렇게 또 돋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온양박물관에 있는 거를 앞뒤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한 거고,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이거와 같아요. 이게 이제 백자잖아요. 위에서 보면 이래요. 같은 거예요. 이거나 아까 반자의 뒷면이랑 같아요. 이것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청아백자. 이것도 위에서 보면 이래요.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김해에서 오신 분이 가져온 건데, 제가 이걸 보고 왜 놀랬냐면은,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달 항아리 그러잖아요. 달 항아리라고 절대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이 항아리의 본질이 사라져 버려요. 물 항아리예요. 물 항아리. 이게 용량이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왜 물 항아리가 중요한가? 그건 이제 3부에서 밝혀질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래요. 그럼 아까 봤던 반자의 뒷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반자도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보통 이제 이런 항아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근데 의미를 몰라요, 다들. 그냥 뭐 달만이 둥근가요? 태양도 둥글고 별은 다 둥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시를 가면은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이 항아리가 일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일그러진 게 또 뭐 멋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완벽해요. 이음새도 그렇고, 형태가 아주 정말, 난 이렇게 아름다운 물 항아리는 처음 봤거든요. 예. 저기 제가 한 바퀴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발표에 도움이 될까 다시 이제 맨날 가보던 데지만 다시 이제 뭐 고려 청자실, 백자실, 그 금속기실에 갔는데 반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런 문양들, 물론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제 쇠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반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거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를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 부분이고, 이건 제가 이제 그 뒤를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앞에하고. 근데 그런 반찬 또 처음 봤어요. 자, 이게 앞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면이고, 이게 뒷면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아리에 구멍이 있듯이, 반자에도 구멍이 있었잖아요. 구멍이 어디 있지? 그러다가, 밑에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아주 이게 제가 워낙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그 은제품이 있었어요. 주전자가. 여기 지금 동자가 있고 제3연기싹, 여기도 이제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제3연기싹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울그러진 건데 그 고도사라는 데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분이 이거 폈어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게 이거 있어요. 똑같아요. 제3연기싹, 동자상, 깨구리 있고 똑같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와 금속과의 관계를 제가 왜 집요하게 그걸 추구하느냐 하면은, 우선 청자보다 금속이 앞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금속 기술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작 분석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이걸 그려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작은 그 금속에 이런 문양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금속에서만 가능해요. 여기 지금 보조들이 있고, 또 여기 지금 큰 작은 보조들이 있고 있잖아요. 확대해 볼게요. 이걸 제가 다 그려가지고, 이건 간단하니까 제가 그려요. 근데 뭐 삐뚤빼뚤 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조를 알기 때문에 이게 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양은 금속계에서는 가능하지만 고려 청자에서는 이 표현은 불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자, 이게요, 이게 그 김해에서 계신 분이 가져온 건데, 은제품인데, 이것도 놀라운 작품이에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이게 승반이죠. 이게 부처님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제가 찾아낸 연기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근데 여기 주전자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럼 꺼내서 본 걸 볼까요? 자, 꺼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지금 용의 입에서 뭐 나오죠, 그죠?
용의 입에서 고리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됐죠. 또 여기 용의 입에서 이 주가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 그러니까 용을 모르면은 보주도 몰라요. 보주를 모르면은 도자기도 안 풀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연기문이 있어요. 이게 봉황이죠. 봉황하고 용하고는 같은 겁니다. 왜 같으냐면 용의 입에서 보주가 나오듯이 봉황의 입에서도 보주가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는 새 모양으로 하고 하나는 동물 모양으로 한 것뿐이지 용과 봉황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양들 다 이게 뭐 굉장한 건데 여기에 잘 기장한 게 있어요. 이게 다 보주예요, 보주. 예. 보주라는 거는 또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조형의 세계를 저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승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고궁박물관에 있는 주전자. 여기서 이제 용으로 된 자료가 있고 여기서 저 용의 입에서 이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연기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평소에 이게 몇십 년 모아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드리지 금방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전부 문양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고려 청자.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세히 되지만은 이거를 이제 고려 청자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로 만들기는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런 파일이 있었어요. 이게 주전자인데 금제품. 여기 뭐가 있어요? 포류 수금문 문양이 음각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버드나무가 물가에 있고 요 밑에는 보통 이제 원앙 물속에 있는 건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작품도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이게 한 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포류 수금문 주전자인데 우리 강경남 님이 이제 보내주신 이게 자료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서 청자에 제가 이제 본 기억이 나서 좀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포류가 있고 여기 지금 올인가요? 자, 이게 보통 이제 그 원앙이 있는데 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 포류 수금문이다 그러면은 우선 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포류가 뭔지? 포류는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는 크잖아요. 근데 작은 버드나무를 포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버드나무는 물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화를 보면은 관음보살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 아니에요, 그죠? 200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관음보살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정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을 정화시키는 물.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안 생겨나니까. 그 정병에 꽂아두는 게 다 버드나무예요. 예. 그러면 그게 왜 있는지, 왜 버드나무를
꼽았는지 그거를 우선 의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뒷면이에요. 그 강경남 님이 너무 자세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여기 지금 포류가 있어요, 지금. 버드나무. 여기 지금 원앙생가 그래요. 이게 물에. 그러니까 다 물을 상징해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가는 물이에요, 지금. 70%가 물이죠. 그럼 걸어가는 물이다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보조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조예요. 부처님만 보조가 아니고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참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는지 이제 좀 이게 좀 이건 국보 아니에요. 국보에다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보조 은입자로 하는 거. 그럼 이제 세부를 보면 이래요. 포류, 소금, 물, 배적구. 그냥 풍경이 아니고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뒷면 또 이렇게 이거 다 이게 왜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회암사지는 다 가보셨죠? 엄청난 절이죠. 거기는 이 회암사 가면 무학대사 부도가 있어요. 이게 이런 그 석등이 있고 이게 이제 무학대사 부도입니다. 부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죠? 무학대사에 사리가 들어있겠죠. 근데 여기에 용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용. 자, 용. 근데 이제 그 여기는 용이 조각되어 있지만은 아주 구체로 아무 조각이 없는 동그란 게 돼 있어요. 구체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그 부도만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 발표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뭐냐고. 부도에 동그란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교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원 혹은 구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보주를 모르니까. 자기가 보주인데 보주를 몰라요. 그래서 그 교수한테 질문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주거든요. 그럼 여기 표면에 용이 조합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석등에 백자실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용이 투각되어 있는데 연기문과 용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연적이 들어있어요. 구체. 보주 모양의 연적이 들어있어요. 이거하고 아까 무학대사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이 안에 동그란 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연적이. 이게 지금 연기문하고 용, 발, 용입니다.
이것도 다 보줍니다. 그러니까 붓고지지만 이것도 무르 변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주를 이제 한 1년 걸려서 알게 되면은 많은 게 새로 보여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보면 이제 용, 백자에 용 그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머리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용이 지금 퐁하고 화생하는 광경이에요. 지금 엄청난 그림입니다. 이게 항아리가 그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수미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불교 문화가 2000년 계속 됐으면은 불교에 대한 걸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다 불교인데, 불교 유적인데. 절 무슨 뭐 불화 그냥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또 경전도 많잖아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수미산 꼭대기에 제석천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제석천이라는 게 이제 인드라예요. 인드라라고 부르는데, 인드라는 서양의 제우스 신과 맞먹어요. 제우스 신은 모든 신의 왕이잖아요. 제우스 신 다 아시죠, 여러분들? 서양 거는 알면서 또 동양의 제우스 신은 몰라요, 제석천은. 그 제석천의 궁전에 그 인드라 망이 있는데, 그물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그물이 이제 격자로 이렇게, 근데 그 그물 코마다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쫙 있어가지고, 그 구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슬에 다른 모든 구슬이 투영이 돼요, 이렇게. 그 다 투영된 그 구슬에, 그 구슬이 또 다른 구슬에 또 투영이 돼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황홀한 그물이에요. 예, 인드라망이라는 게. 그리고 인드라망이라는 게 뭘 뜻하죠? 이럴 때 하나에 모든 게 비추니까 일즉 다예요. 하나가 곧 모두고 모두가 곧 하나다. One is all, all is one. One in all, all in one. 이래요, 영어로. 그 하나의 우주관이에요. 굉장한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교 단체 인드라망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인드라망으로 이제 그 뭐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제가 오늘 발표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드라망을 제가 이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돼가지고 여기 이제 구슬이 여기 이제 있으면서 요 하나의 구슬에 모든 구슬이 투영된다. 근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투영되지? 근데 그 어린이 놀이터에 이런 놀이터 있죠? 가로 세로 해가지고 막 애들이 기어 올라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노는 거. 제가 그려봤어요. 예.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려가지고 여기다 이러니까 이제 요 구슬에 모든 구슬이 투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는. 아까는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드라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낸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밤에 이걸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일즉 다즉 일. 하나가 모두고 모두가 하나다.
그런 그 세계관을 굉장히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주회 가거든요. 그럼 그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하면은 그 모든 악기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일즉다 다즉일. 그런 그 대화음의 세계예요. 예. 화음의 세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연주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음악을 들어보면은 이제 모든 악기가 서로 어울려서 이제 어떤 소리를 내잖아요. 아, 이게 정말 일즉다 다즉이를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엄한 광경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예.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잘 생각 보면 다 하나로 통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